자, 이제 요 SD 캐릭터 만들기를 진행을 해볼 건데, 이거 넨도로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샘플 이미지를 하나 구했습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자세가 3D 캐릭터를 보고 만들기에는 좀 정확하지 않은 자세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그려볼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가지고 얘네를 그려볼 건데, 뭐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쭉 위치 잡고, 그 다음에 다리 위치 잡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요거 레이어 하나 키운 다음에 원통이잖아요. 원통이니까 대충 원통 모양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얘가 좀 머리가 많이 커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좀 작게 됐으면 좀 크게 키워주시고요. 그러니까 얘가 정면에서 봤을 때 얼추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거를 그려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제 얼굴 엄청 크네. 장난 아니죠. 머리가 거의 몇 대 몇이야? 거의 1대1이에요, 거의. 그래가지고 여기를 몸통으로 잡고, 몸통은 아래로 갈수록 두꺼워집니다, 얘네들. 이런 식으로. 아래로 갈수록 점점 두꺼워지고요. 그리고 팔은, 제가 제안하는 팔 모양은 어떻게 잡으시는 게 좋으냐면, 팔이 여기서부터 어깨가 시작된다고 보면 여기서부터 대각선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보통 그 3D 캐릭터 만들 때 옆으로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딱 벌려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어깨는 원래 한 요 정도로 생겨야 돼요. 정면에서 봤을 때 어깨 모양이. 그래가지고 팔이 요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실비례 인체 할 때 그때 나오는 팔인데, 그 저도 이거 그냥 외워서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외워서 그릴 때 규칙이 뭐냐면 요 안쪽이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 나온다. 그리고 여기는 좁아진다. 이거거든요. 그 다른 규칙은 별로 딱히 별다를 거 없어요. 그리고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까지의 길이가 1대1이다. 뭐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대1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잡으면 큰일 나고요. 그리고 여기가 삼각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삼각근이 이도박근을 이렇게 먹어줘요. 바깥쪽에서 감싸준다고. 근데 이렇게 요런 모양이 여기가 어깨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쫙 펴버리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삼각근 모양이 요만해져요. 그다음 실제로 팔 벌리면은 팔 모양이 이렇게 되고 근육이 배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차렷 자세로 거꾸로 내리게 된단 말이죠. 나중에. 그러면은 요만큼 차지하고 있던 삼각근이 이만치 늘어나야 돼요. 이거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왜곡이 너무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간값에다가 잡았다가 중간값에서 올리거나 내림으로써 이제 이게 면이 늘어났다 펴졌다 하는 거를 연출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게 요새 나오는 그런 보통 얘기예요. 흔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T자로 만들면 애니메이션을 잡거나 아니면 스킨 걸 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편하자고 모양이 다 나가면 안 되니까, 예, 이제 이렇게 사각으로 약간 비스듬히 내려주자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3D 맥스에서 바이패드 꺼내도 바이패드 기본 모양이 약간 이렇게 벌려져 있어요. 약간 완전히 딱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요쯤으로 해서 요 정도 잡고 이렇게 내줍니다. 근데 보니까 팔 두께가 얇지 않아요. 예, 팔 두께가 얇지 않아요. 계산해가지고 팔 두께를 두껍게 그려줍니다. 충분히. 나중에 팔 두께 두껍게 그려주는 이유를 아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팔 두께를 약간 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 놓으면 팔이 거의 젓가락 수준으로 보입니다. 젓가락이 이쑤시개 수준으로 보여요. 조금 멀리 떨궈 놓으면 머리가 이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이 정도 될 거고요. 이러니까 대충 1대1 되는 것 같아. 머리카락이 거의 한 2.5거든.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리인데, 다리는 얘는 절대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고 짧고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발이 있는데 얘네는 발이 거의 작아서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발이 거의 끝단에서 살짝 튀어나온 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SD 캐릭터 제작하기를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속으로는 그냥 뭐 이거 별거 있겠어 이러시겠는데, 근데 이 SD 캐릭터 제작하기를 4시간 안에 하실 수 있으면 공인인증 자격증을 따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과제예요. 그거 그 뭐지? 한국 게임 컴퓨터 그래픽 전문가 자격증 실기 작업 과 뭐라 과제라고 그래야 되나? 실기 시험 메뉴예요, 이게. 이거 만들기. 이거 만들고 샷 찍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되게 예제 나오거든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이쯤. 그리고 이제 옆에서 본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따줍니다. 옆으로. 그래가지고 대략 옆으로 따준 다음에 얘는 옆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옆 얼굴이 거의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가 귀고 귀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진짜 여기가 엄청 들어갑니다. 이렇게 쑥 들어가요. 이게 인형이에요, 인형. 이게 생각하실 때 얘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인형이기 때문에 인형이 가지고 있는 그 쉐입에 맞춰가지고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눈도 여기 이만하게 들어가고요. 눈 들어가는 위치도 대략적으로 맞춰야 되는 게 여기에 와이어를 제작해야 됩니다. 눈 들어가는 위치. 그래야 이제 나중에 위치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카락 이렇게 들어가는 거 머리카락까지 하고 여기 귀 있는 부분 귀 만들어주는 부분 들어가고 그리고 뒤통수 그리고 여기 목이 굉장히 얇게 들어가요 얘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몸통인데 몸통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뒤쪽은 거의 쭉 내려오고요 앞쪽이 이렇게 살짝 부풀어 오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어. 한 요 정도쯤 될 거예요. 그리고 다리는 거의 여기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리는 앞쪽에서 살짝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 붙지 않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팔이 한 요쯤까지 내려올 거고요. 손이 여기 있을 거고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대략 이 정도의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제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졌으면 이거를 JPG로 만들어서 JPG 그래가지고 내가 작업하는 곳에다가 넣어가지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됐으면 끝이고요. 이것도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플랜을 아까 전에 제가 만들었던 그 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렸던 그림이 대충 저 정도 됩니다. 그 시스템 유닛 셋업이 미터로 되어 있구나. 센티미터, 센티미터. 크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제가 지금 처음에 진행을 한 게 여기 보시면 커스터마이즈의 유닛 셋업에 시스템 유닛 셋업을 바꿨어요. 요거를 센티미터와 센티미터로 바꿨는데 두 개를 동시에 맞춘 게 왜 그러냐면 왼쪽에 있는 건 보여지는 단위 크기 센티미터로 할 것, 그리고 요거는 시스템 상에서 사용되는 유닛의 크기 센티미터로 할 것. 그러면은 여기 밑에 이게 지금 몇 센티미터인지 잘 모르겠는데 1677만 7214 센티미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
기본으로부터의 거리라고 돼 있고, 얘가 최소 센티미터 값으로 잡을 수 있는 데가 여기 나와 있어요. 0.0000 이 정도면 거의 마이크로미터거든요. 근데 마이크로미터까지 정확도를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애지간한 작업은 거의 다 할 수 있겠죠. 이거 왜 나오는 거냐면 3D 상에서는 단위가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3D 상에서는 단위가 1cm, 2cm 이렇게 정해놨다고 해가지고 그 정한 걸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없는 게 비례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 정확도가. 이게 옛날엔 비트맵 이미지라고 해가지고 그 픽셀 단위로 갔기 때문에 도트로 정확하게 크기를 잴 수 있었지만 3D 쪽으로 오게 되면서 3D 상대 좌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좌표가 좌표를 어떻게 잡을 건지에 따라 가지고 그 크기가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치로 잡을 수도 있고 피트로 잡을 수도 있고 마일로 잡을 수도 있고 뭐 킬로미터로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그게 왜 그때그때 다르냐면 내가 이 씬에 보여줄 작업이 만약에 지구본 정도의 크기다 라고 한다면 킬로미터로 단위를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면 3D 상에서 공간이 무한정이라고는 하지만 그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거나 아니면 정확도가 불필요하게 커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줄이고자 저 단위를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게임 작업을 할 때는 커스터마이즈의 유닛 셋업에 시스템 유닛과 디스플레이 유닛을 미터 또는 센티미터로 맞춥니다. 인치나 피트는 쓰지 않아요. 인치나 피트는 미국에서만 쓰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교육이에요, 미국 교육.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척, 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척, 자를, 척, 자, 뭐, 리, 뭐 이런 거 쓴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단위 재진 않잖아요. 그렇게 단위를 재는 게 평이 있긴 하죠. 부동산 가면. 몇 평, 몇 평.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플랜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방금 전에 바디 컨셉을 한 거를 여기다 그대로 드래그해서 넣을 겁니다. 자, 그럼 그대로 들어왔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세그먼트 필요 없으니까 1 고쳐주고요. 그리고 각도를, 앵글을 이렇게 틀어줍니다. 90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를 얘가 이렇게 막 꺾였을 때 어둡게 안 보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 메테리얼을 띄워가지고 메테리얼에서 스포이드를 누른 다음 여기를 찍어줍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 있던 그림이 메테리얼로 들어옵니다. 편하죠? 이 스포이드 기능.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셀프 일루미네이션이 있고 컬러가 있어요. 여기를 100%까지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가 다른 것에 의해서 그 쉐이딩 영향을 받지 않고 100%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맞춰줄 거냐면 이제 요 이미지에 축을 맞출 거예요. 축을 발 밑에 맞춥니다. 어펙트 피봇 올리 여기 하이어키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축을 여기로 맞춰주게 되면은 저희가 발밑이죠. 여기로 맞춰주게 되면은 이제 얘를 Z축을 0으로 놨을 때 이제 얘가 이 저기 뭐지 그리드에 발바닥이 딱 오도록 이렇게 맞춰주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 약간 이렇게 물러주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러면 작업되는 거예요. 이 되게 나머지는 작업이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해서 프리즈 셀렉션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얘가 선택 안 되도록 만들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이 디스플레이 탭이거든요. 디스플레이 탭에서 이 쇼 프로즌인 그레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프로즌 시켰을 때 회색으로 보이게 하시오 이겁니다. 이거를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 다음에 우클릭해서 프리즈 셀렉션 합니다. 선택이 더 이상 안 되죠. 바탕에 고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하는데 자, 정면에서 보고 F3번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정면에서 보고 모델링이 가능해집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Alt W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G를 누르면 그 영문자 G
누르면 이렇게 그리드가 사라집니다. 또는 우클릭해서 그리드를 없애기 하면 돼요. 여기서 어디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뷰에서 무슨 그리드였던 것 같은데 여기 어디 그리드 있거든. 그리드. 왜 없나 왜요? 어쨌든 G입니다. G. 그리고 그리드 간격 조절이 이를테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나는 그리드 간격이 좀 이게 간격이 몇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드 간격 좀 바꾸고 싶다 이럴 때 있을 건데 앵글 스냅 토글에서 우클릭하면은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홈 그리드, 유저 그리드 이렇게 돼 있는데 홈 그리드일 때 지금 그리드 간격이 10cm로 돼 있어요. 근데 이를테면 나는 이 그리드가 얘가 어차피 2m짜리인 걸로 제작을 하려고 했으니까 2m에 맞게 하려면 내가 좀 더 재기 쉬운 거 25cm 간격으로 짜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25cm 누르고 엔터 치면 그리드 간격이 바뀌게 됩니다. 25cm 간격이면은 이게 4개면 1m인 거죠. 얘 1.25m, 얘는 1.5m인 거죠. 얘 6개니까. 그죠? 블록 6개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메이저 라인 에브리 그리드 라인 저거 뭐라 그러지? 무슨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퍼스펙티브에서 봤을 때 몇 개까지 나오게 할 것인가? 10개. 엔터 치면 10개까지 나오는 거고요. 5개 하면 5개까지 나오는 거고. 그리드 조절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쉽죠? 이제 그리드 조절 여기 홈 그리드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건 이제 스냅이랑 이런 거 다 아시죠? 스냅 거는 거. 자 해가지고 박스를 하나 꺼내 주시고요. 클릭하고 드래그하고 이렇게 쭉 꺼내 줍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거에다가 맞춰가지고 Alt X 누르면 반투명 되죠? 이제 뒤에 있는 거랑 맞추면서 작업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꺼내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쓰실 건 뭐냐면 모디파이어 리스트들 중에 보면 이 터보 스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좀 잘 쓸 거예요. 얘를 걸어주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뭐 완벽하게 이게 동글동글한 모양이냐 라고 보면은 완전체에 가까운 모양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비교적 원에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여기다 갖다 준 다음 크기를 잽니다. 대충 맞죠? 근데 뭐가 안 맞아요 지금? 폭이 안 맞죠? 그럼 박스로 내려와서 폭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놔두시고요. 그리고 박스를 하나 더 만듭니다. 조금 클릭해가지고 드래그하고 한 요쯤일 것 같은데 한 여기 한 이쯤으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터보 스무스 한번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 이더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나눔 값이에요. 나눔 값을 한 번 더 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요쯤에다 갖다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쓸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얘를 부드럽게 바꾸게 하기 위해서 FFD를 쓸 거예요. FFD란 뭐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뭔가 내가 뭔가 그림을 뭐 이렇게 그렸다. 레이어를 만들고 레이어 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라고 치면 그럼 이 그림의 크기를 너무 위아래로 길어 아니면 좌우로 넓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크기 조절 어떻게 하죠? 컨트롤 T 그죠? 근데 이거 컨트롤 T에서 그냥 좌우로 들리는 거랑 상하로 들리는 건 3D에서 무슨 개념이에요? 스케일 개념이죠. 그럼 요런 식으로는 할 수 없을까? 그죠? 이게 3D 맥스에 있는 거예요. 이게 FFD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선택하고
컨트롤 포인트를 먼저 누르셔야 돼요. 요거를 여시고 클릭하고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 매우 편하겠죠. 여러분이 버텍스를 일일이 당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도 적당히 줄이시고, 그 다음에 이쪽을 잡으신 다음에 이거를 뒤쪽으로 당겨가면서 모델링을 합니다. 이렇게 얼추 맞죠?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에 맞도록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당겨가지고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거 너무 내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맞춰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주시면 돼요. 물론 세부적인 조정은 조금 더 이거를 이렇게 막 드래그하고 맞추고 해가지고 맞춰줘야 되는데요. 그런 특정한 부분의 세부 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한 가지 예를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개념 이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서 먼저 보셔야 됩니다. FFD를 지금 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터보 스무스를 건 뒤에 FFD를 걸어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박스 그 자체를 조정해 가지고 FFD 값처럼 쓸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박스 하나를 꺼내 가지고 박스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클릭해서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를 하고 여기를 중간을 자르고 이쪽을 자르고 할 거예요. 근데 요 중간 자를 때는 그냥 링 돌린 다음 커넥트 해가지고 자르면 되는데, 중간에 자를 때 오늘은 좀 다른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냥 엣지를 선택하고 링을 돌린 다음에 커넥트하고 위아래로 내려도 역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거를 커넥터를 갖다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엣지를 갖다 놓을 수 있다 라는 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상단의 모델링에 보시면 스위프트 루프라는 게 있어요. 얘를 선택하고 클릭하시면, 클릭하려고 갖다 대보면 갖다 대는 대로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원하는 데서 클릭하면 그냥 엣지가 생성됩니다. 매우 편하게 쓸 수 있거든요. 자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중간을 자를까 말까 그냥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터보 스무스를 건다면, 그죠?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걸렸다 친다면, 중앙 빼는 게 좋겠네. 여기 빼고요. 자, 이렇게 걸렸다고 친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터보 스무스로 이렇게 건다면 이제 얘도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아까 전에 제가 저기서 땡기고 맞추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제대로 안 맞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나눔 값 자체가 여기에서 보여질 때는 이거를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여기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면이 좀 많아지지만 내가 원하는 식으로는 많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본적으로 면에 와이어를 배치할 때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거나 뭐 이러는 것이, 이게 좀 고정되어 있다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에디터블 폴리 형태의 와이어를 생성한 걸 놔두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쇼 엔드 리절트라는 거 온오프 시킬 수 있었죠. 이거를 온 시켜 놓은 다음 버텍스를 선택합니다. 그럼 해당 버텍스는 지금 박스에서 얘가 최종적으로 선택되게 되는 것까지 보여지게 될 거고요. 저런 식으로 제가 이 점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이렇게 변하겠죠. 그 다음에 전체가 다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더 튀어나오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들어가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조절을 한 뒤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요 변형이 더 더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개념이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사실 이거를 그냥 편하게 작업하려면 박스를 그냥 켜가지고
에디터블 폴리로 만든 다음에 적당히 자르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배치시키면 됩니다. 이래도 끝나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FFD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후에 작업할 하이폴리곤 작업에 굉장히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을 여기서 이해하고 가시면 두고두고 쓸모가 많아요. 자, 그래서 요거 제작하는 거는 일단 머리통과 몸통까지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